환영합니다. 인생 사랑방에서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임에 나가면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좌중을 웃기고 아는 것까지 술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가 없나?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찾나?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스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 많고 웃긴 친구, 목소리 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재밌었을지 몰라도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왠지 진이 빠지고 피곤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말수는 적은데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 별말 안 해도 헤어지고 나면 아, 그 친구 참 진국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 우리가 진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화려한 언변가가 아니라 바로 그런 편안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주변이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의 6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용한 원리입니다. 말을 잘하겠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유머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은 말보다 강하다. 70대 초반의 남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유명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이분 옆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남 여사님은 특별히 뭘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분은 말을 끊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끝까지 들어주시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끝까지 들어줘요? 다들 자기 이야기하기 바쁜데 실제로 그 할머니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그랬구나, 참 힘드셨겠네 같은 짧은 반응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반응 속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매튜 리버먼 교수는 사회적 뇌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줄 때 뇌에서는 보상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경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게는 보상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대화 중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대화는 한 사람이 60에서 70%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30에서 40%를 말하는 경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더 많이 말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은 사람도 그 대화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고 대중매체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런 세상에서 조용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가 됩니다.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청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간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귀를 둘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듣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 겁니다. 2번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안전지대다. 64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자녀와 갈등이 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참 힘들었겠네. 자식 문제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 라고만 말씀하셨답니다. 판단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으셨죠. 나중에 그 친구가 이분에게 따로 전화를 했답니다. 자네만이 날 판단하지 않더라.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 다른 사람들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움츠러들었거든. 근데 자네 말을 들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어. 고맙네. 미시간 대학교의 칼 로저스 교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로저스는 수십 년간 상담 사례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판단받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판단받는다고 느끼면 방어적이 되고 자신을 숨기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는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평가나 판단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네 마음이 이해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흙과 백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것,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적으면 판단할 기회도 적어지거든요.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여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를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판단은 내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이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지 같은 말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말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과 의견이 달라도, 실수를 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세 번째, 입이 무거운 사람은 대나무 숲이 된다. 67세 최 선생님은 최근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으셨습니다. 5월 한 번씩 만나는 동창 모임이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술에 취해서 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였죠. 다들 약간 술에 취해서 듣고 있었지만 이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해 두셨습니다. 다음 달 모임 때 다른 친구들이 저번 모임 때 취중 고백한 친구에게 저번에 네가 무슨 이상한 소리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 회사가 어렵다고 했나?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은 그때 이 친구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 거잖아. 신경 쓰지 말고 한잔하자 라고 하시며 얼버무리셨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이분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저번에 내가 한 이야기 기억하지?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얼버무려 준 거 알아. 고맙네. 술김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네가 지켜줘서 다행이야. 그 후로 그 친구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에게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자네한테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밖으로 새어나갈 걱정이 없거든.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친구가 술 취해서 한 이야기까지 다른 데 퍼뜨리면 그게 무슨 친구야? 듣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진짜 친구지.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 교수는 신뢰와 비밀 보호에 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이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능력보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진다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아도 비밀을 지켜주기만 해도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비밀 공유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받아준 사람에게 평균 73% 더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행위이고 그것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경험은 관계를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 부끄러운 실수, 숨기고 싶은 약점, 힘들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요즘은 너무 빠르게 정보가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진짜 속마음은 감추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입이 무거운 사람은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을 대나무 숲에 가서 외쳤듯이 현대인들도 안전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대나무 숲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릴 가능성도 적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중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침묵의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다루는 순간 신뢰는 깨진다는 것을요. 입이 무거운 사람의 특징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 무게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취약함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는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다. 말이 적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입이 무거운 것은 답답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뢰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해도 당신의 입술을 닫아주세요. 당신의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네 번째, 작은 배려는 큰 울림이 된다. 69세 박 여사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잘하시는 편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이분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늘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셨고 행사가 있으면 뒤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프면 말없이 죽을 끓여서 갖다 주셨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화려한 환영사 대신 그냥 옆에 앉아서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은 말씀은 적으시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배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마츠 교수는 행동과 신뢰에 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를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작은 행동들이 큰 선언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말없이 한 번 도와주는 것이 더 강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UCLA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노년층의 배려 행동이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되었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의미와 목적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때때로 공허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들은 중요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말보다 작은 행동이 더 진실하다는 것. 거창한 약속보다 일상의 배려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용히 챙겨주는 것, 자녀가 바쁠 때 손주를 봐주는 것, 이웃이 짐을 들고 올 때 문을 열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한 번의 큰 행동보다 매일의 작은 배려가 관계를 만듭니다. 특별한 날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꾸준히 신경 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진정한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이 없어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쉼터가 된다. 58세 손 여사님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접수 창구 앞에서 불만을 쏟아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진료가 밀리면서 한 환자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면 왜 예약을 받습니까? 주변 직원들은 긴장했고 분위기는 금방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손 여사님은 변명하지도 규칙을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손을 잠시 멈추고 환자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죠? 오래 기다리셨네요.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핑계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환자의 어깨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렇죠. 좀 화가 났네요. 목소리는 어느새 낮아져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그 환자는 접수대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괜히 성질을 냈네요.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분이 있으면 창구 분위기가 달라져. 괜히 소리낼 일이 없어져. 이렇게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상대를 조용히 만드는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 안정감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쉬게 만듭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조지 보나노 교수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주변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침착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정서 안정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정서가 안정된 노인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감정의 전염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의 감정을 따라하게 되는데 안정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안정되는 겁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존재, 고요한 호수 같은 사람 옆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재치 있는 농담을 못해도, 그저 당신이 침착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위로받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감정적으로 안정된 조부모는 큰 축복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있어주면 아이들은
그 안정감을 흡수합니다. 노전은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이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조용히 흐르며 만물을 적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정감도 그렇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못해도, 화려하게 위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침착하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있어주세요. 당신의 그 안정감이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6번째, 부탁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는다. 한 지역 봉사 모임에 오래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회의에서 의견을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늘 제일 먼저 와서 조용히 준비를 했고 행사가 끝나면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이건 누가 해주실 분 없나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힘들지 않나? 왜 도움을 안 구하지? 그러던 어느 날 큰 행사가 하나 잡혔습니다. 준비할 일이 많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이 좀 많아서 혹시 도와주실 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이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준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괜히 도와주고 싶어져요. 부탁을 안 하니까 부탁받았을 때 더 마음이 가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강요받거나 반복적으로 요청받을 때보다 선택권이 존중될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심리적 빚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호의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제공된 도움은 더 오래 기억되고 관계 만족도 역시 높게 유지됩니다. 부탁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볍게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상대를 필요할 때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도움을 요구하지 않기에 정작 요청이 나왔을 때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느끼고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구하면 멀어지고 비워두면 스스로 찾아온다. 사람을 자주 부르지 않는다고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오래 남게 합니다. 부탁이 적은 사람 곁에는 자발적인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기억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재치 있는 농담보다 여러분이 옆에 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경청해 주는 것,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은 마음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주변이 없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은 말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직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준 깊이, 경험이 준 안정감,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만든 온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수십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미소 지을 때,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말을 끊지 말고, 조언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기 어렵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보세요. 당신의 그 평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3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크게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사교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조용함과 진심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앞으로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여들 겁니다. 당신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아주는 분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랑방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